안녕하세요. 유아교과교육론 1주차 3차 시수업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제1장 유아교과교육론의 이론적 기초, 우리 지난 차시에 이어서 교과교육에 대한 의미 이어서 계속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지난 차시에 우리 교과의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가 왜 어떻게 특성을 4가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교과교육의 의미에서 교과와 교육이 합쳐진 교과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가 뭐라 그랬었죠?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전차시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는데 교과는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교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고, 또 이 교과라는 내용에다가 교육이 붙여져서 교과교육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과교육학에서는 교과를 교육하는 학문으로 이 여러 가지 교과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교과교육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우리 책의 교재도 유아 교과교육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과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그 교과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교육론입니다. 교과교육이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교과의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실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과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교과들, 각각의 교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 내용, 그것에 대한 지도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을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또 우리가 배워보고 또 실제 이런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우리가 이제 교과 교육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성격을 3가지로 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으로는 15페이지, 16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독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과교육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요소들이 교과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학문의 범주에서 요러요러한 성격을 지니면서 학문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교과들이 굉장히 어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창적인 성격은 이게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 교과교육학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오래된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학문들이 각각의 교과가 막 발전이 되면서 그 교과들이 어떤 잘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이라는 부분과 접목이 되어서 독창적인 새로운 학문으로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3번째는 실용적인 성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는 내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맞아요. 보다 더 그거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한 방법들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그걸 적용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교육학의 기본적인 성격은 복합적, 독창적, 실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장에 있는 유아교과교육의 이론적 기초의 교과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지난 차시와 이번 차시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교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기본적으로 교과가 되기 위한 특성을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유아교육에서의 어떤 교과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교과교육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특성들, 이런 3가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 1장의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유아교육에서의 교과교육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나의 생각을 정리해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2학년 학생들인데 유치원에 다들 한 번쯤은 가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하루 일과를 쭉 관찰해 본 친구들도 있고 잠깐 가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봤었던 그 유치원에서의 어떤 일상들 그런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유놀이하는 것도 있고 바깥놀이도 있고 뭐 아이들 화장실 가는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손 씻기, 화장실 가기, 급간식 어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자,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자,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초, 중고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서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었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었지?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시간표라는 것이 있어서 1교시 딱 수업 끝나고 10분 휴식, 또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 뭐 이런 식으로 일과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로 제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이런 놀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놀이가 그 유아교육기관에 유아들에게 주는 의미는 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유아교육기관에서 이 유아교육에서의 교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회상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유아기와 학년기의 교수학습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유아기 살펴보고 또 학년기 살펴보고 또 이 유아기와 학년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아기에는 자유활동, 자유놀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끊임없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주 빈번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누리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유선택활동이라고 많이 했고요. 요즘은 또 자유놀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쌓기, 역할, 언어, 수조작, 과학, 미술, 음률 이런 다양한 영역들의 여러 가지 풍부한 어떤 교구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놀이를 하는 그런 하루 일과가 운영이 되고요. 또 주된 활동으로 바깥놀이, 또 일상활동, 또 대소집단 활동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 대소집단 활동은 어떤 교사의 지원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시, 동극, 음악, 신체, 미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아기의 일상활동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 하루 학교에서 일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아마 좀 머릿속으로 떠올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유아기의 일과활동의 특징으로는요. 이 교수학습의 활동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제. 예를 들어 오늘이 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봄이라는 주제가 선정이 되어서 봄이라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봄에 대한 노래, 봄에 대한 무슨 게임, 봄에 관련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요리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하루 일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놀이와 활동이 어떻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단어인데요. 놀이와 활동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각각의 경험이 모여서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는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다양한 교수학습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흥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일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경험해왔던 이런 학령기에서는 유아교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 17페이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령기는 아까 유아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죠? 장면이 바뀌니까 잘 안 떠오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맞아요. 자유놀이, 대소집단활동, 바깥놀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학령기에는요? 맞아요. 수학, 과학, 음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죠? 여기 이렇게 시간표가 있었죠? 1교시, 2교시, 3교시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과목이 벌써 배정이 되는 방식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무엇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맞아요. 목차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목차가 있죠. 그래서 이 목차대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과서라는 게 있고 이 학년기에는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목차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분절된 교과의 교육 내용들을 각각 습득하여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통합한다. 여기도 통합이긴 한데 누가 통합해요? 스스로 통합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영어 시간에 배운 내용 어때요? 선생님도 달라요. 물론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같을 수는 있지만 각각의 과목들을 막 이렇게 융합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최근에 요즘 경향들은 이것들을 융합하는 문제, 예를 들어 뭐 역사, 뭐 이순신의 뭐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수학적 개념을 넣는 문제들, 이런 통합과 융합적인 사고를 꾀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흐름이 많이 전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학년기에서는 대부분 분절된 교과를 중심으로 목차에 따라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그 분절된 교과들은 각각 다루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스스로 통합해서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면 유아기와 학년기의 차이가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아, 교수학습의 차이. 그럼 유아기에서 바라보는 교과와 학년기에서 바라보는 교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차이, 이런 일반적인 어떤 놀이 중심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교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거, 주제 중심인 거, 목차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활동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제공이 아예 되는 거죠. 학년기에는 분절된 내용들이 각각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내가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스스로 통합을 해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식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특별히 17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통해서 뭐 요즘 새롭게 나오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다 초등학교를 나왔죠. 초등학교 교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 1학년 교과서에 주제별로 유아교육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8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다루어 보면서 또 그러한 어떤 초등과 유아교육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고 특히 유아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뭐가 있죠? 맞아요.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누리과정. 특별히 개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자, 언제부터 시행됐다고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누리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됐어요. 자, 이 개정 누리과정은 바로 어떤 수준이냐면 국가 수준이에요. 국가에서 제공한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 유아교육에서 교과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제시한 말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다양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 이런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 뭐 지식들, 뭐 이러한 것들을 분절된 교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 통합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를 보면 바로 이유는 유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통합적인 전인 성장과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아기에는 분절된 교과보다는
이러한 경험과 어떤 경험과 유아들의 흥미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내용이 18페이지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초등중 교과 중심의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2차 시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유아교육과 잠깐 얘기했었죠. 2차 시 때. 유아교육과에서의 양성과정은 왜 그럼 교과 중심으로 되어 있죠? 유아언어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과학교육 이것도 교과잖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유아교사가 돼서 유아들에게 분절된 교과로 가르쳐라 라는 것이 아니고 예비 유아교사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하여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의 기본기를 다져서 그거를 실제 유아들에게 적용을 할 때에는 분절된 교과가 아니라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성기관에서는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는 다양한 교과를 우루구루 이제 교과로서 접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교과라는 단어. 그러면 유아교육에서 그럼 교과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아교육에서는 유아가 학습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교과라는 단어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쓴다고요? 맞아. 벌써 찾은 친구들 있죠?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책에 동그라미 붙인 친구가 있어요. 바로 영역이라고 많이 쓴다라는 영역. 영역이라고 나눠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리과정에서는 아까 말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5개 영역에서 각각의 교육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러한 교육 경험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된 형태의 놀이 또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러한 어떤 5개 영역에 대한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이라든지 그 외에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또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니까 또 하나하나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20페이지를 이제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유아교육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이 박스에 있는 단어로서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 또 학습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의 5개 영역과 관련되는 것들을 통합해서 학습하는 것이 바로 유아교육에서의 주된 교수학습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 중심의 통합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책의 20페이지에는 가을을 주제로 하는 어떤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의 예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특별히 근데 여기 요즘은 이 주제를 선정할 때 과거에는 교수자가 주제를 딱 선정을 해서 미리 딱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아의 흥미나 유아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또 이후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주제 중심의 통합적 과정에 대한 예를 우리 책에는 없지만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바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망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바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건 교과가 아니죠. 과학교육, 음악교육이라는 분절된 교과가 아니에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음률 활동에서 바퀴가 되어보기 활동을 하고 또 실외 활동에서 굴렁쇠 굴리기 활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에
1번의 어떤 개념의 이해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2번에 유아교육에서의 교과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란 게 뭘까요? 각 교과의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실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교과, 교육이다라는 거죠. 자, 교과, 교육학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세 가지 한번 볼까요? 복합적인 성격, 실용적인 성격, 반전으로 밑에가 먼저 열렸죠? 자, 독창적인 성격,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 복습으로 마무리하면 유아기는 이러한 교수학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학년기는 어떤 교과목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유아기는 주제 중심으로, 학년기는 어떤 거 뭐에 따라? 목차에 따라 교과목 어떤 교과서라는 게 있죠. 자, 놀이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학년기는요. 분절된 교과를 배우고 스스로 통합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2차시, 우리 1주차, 3차시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1주차 수업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저도 떨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또 어색한 친구도 있고 더 재밌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더 보고 싶고 더 막 또 생각도 나고 그럴 것 같아서 면대면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오늘 그러니까 1주차에 1차시, 2차시, 3차시에 대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또 우리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2주차 수업 내용도 한번 먼저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풀꽃이라는 시 함께 읽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들은 더 그렇다. 제가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더 저희가 더 만나고 싶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2주차 때 또 만나요.